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사능 작업 종사자 직장 교육을 진행하게 될 이상복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아마 방사능 기본 이론 및 용어 정의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 현행법에서 보면 용어 정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작업 종사자로서 좀 기본 개념을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밀봉된 방사능 동위원소입니다. 좀 생소하죠, 그죠? 반대 개념 한다면 비밀봉된 방사능 동위원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봉된 방사능 동위원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현행법에서는 밀봉된 방사능 동위원소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용어 정의가 쭉 좌왕이 되어 있지만은 적색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즉 사용할 때는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나와주지만 방사선을 내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만큼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이렇게 아마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즉 에너지만 나와줄 뿐이고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는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밀봉되는 방사선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컨타미네이션, 오염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메이커에서 만든 상태의 그 건전성이 유지가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밀봉된 동위원소에 대한 누설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도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소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아마 이거는 아마 테스트 소스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면제준입니다. 면제준이. 이런 소스들이 아마 주로 많이 있기도 하고 이거 외에도 아마 다른 것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전부 다 이제 허가나 신고도 아니고 면제준이 해당되는 밀봉된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이것이 오염되면 안 되겠죠. 그죠? 쉴딩이 다 됐기 때문에 문제 없고, 물론 산업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밀봉된 방사선 동위원소를 가지고 QC, 품질 관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다음 용어 정의를 보시면 방사선 관리구역 개념입니다. 관리구역.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반드시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기도 하죠. 이 관리구역 개념 자체는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출입을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제한을 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나 또는 수시 출입자 이외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제 방사선 장애 방지 조치가 필요한 구역, 아마 이렇게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 방사선 장애 방지 조치라는 것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작업 종사자나 또는 수시 출입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오늘 같은 이런 교육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 또는 이제 매년 받고 출입하게 돼 있고, 세 번째는 개인 선량의 착용을 통해서 피폭 관리를 하도록 법에서 상당히 의무적으로 아마 착용하게 돼 있기도 하죠. 뭐 이런 사항들 아마 준수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표지판도 있지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아마 이제 첫 번째는 방사능 표지판, 3면 마크죠, 그죠? 뭐 일반인들이 이 선풍기 날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방사능 마크가 게시를 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사능 장애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 게시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뭐 밀봉을 쓰느냐 개봉을 쓰느냐 발생장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의사항 게시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출입하시기 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보시고 반드시 출입을 하시고 또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허용표면 오염한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표면 오염한도. 우리가 현행법에 보게 되면 작업종사자 유효선량 한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작업종사자 유효선량 한도라는 것은 피폭선량을 국가가 제한을 하는데 주로 이제 5년 누적선량을 100ml 이하로 관리하고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5년 안에 어느 특정 안에 최대 선량은 50ml/까지도 허용한다는 한도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허용표면 오염한도라는 개념도 뭐냐면 주로 이제 개봉선언, 오염 상황이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한도를 국가가 설정을 하고 이것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측정을 통해 가지고 방사능 시정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준수하셔야 되는데, 소위 알파 방사선을 사용하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허용 표면 오염 한도가 0.4 베크렐/스퀘어센티미터, 즉 단면적 안에 존재하는 방사능 값이 0.4 베크렐을 오버를 하면 안 되겠죠. 추가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파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핵종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베타나 감마 방사선을 사용하는 구역을 얘기합니다. 즉 그 값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그 4베크렐 per square centimeter 단면적 안에 존재하는 방사능 값이 4베크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측정하고 초과하게 되면 제염 조치도 하고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꼭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가 보면 작업 종사자와 그 다음에 수시 출입자. 뭐 방사선 작업 종사자 내지는 오늘 아마 수시 출입자 분들이 오늘 아마 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데 작업 종사자의 개념은 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관리구역 출입을 하시면서 방사선에 피폭이 되거나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시 출입자 개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리구역의 청소, 시설 관리 등의 업무에 출입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업무가 이제 또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작업 종사자와 수시 출입자를 구분할 때 가장 그 기본 개념이 뭐냐면 다음에 보시는 이 테이블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소위 이제 방사선 물질을 취급을 하게 되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 그렇지 않으면 뭐 수시 출입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주변 방사선의 영향 즉 뭐냐면 주변 방사선 영향을 결정하는 어떤 장치를 조작을 하느냐 조작을 하게 되면 작업 종사자 그렇지 않으면 수시 출입자 뭐 일반적으로 아마 이렇게 정의를 내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나와 있지만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소위 이제 그 발생 장치 RG죠. 엑스레이 제너레이터. 그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주로 이제 그 이 방송과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취생과 학생들, 그 해부학 아나토미를 공부하려고 이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마 대부분 대학들이 아마 작업 종사자 내지는 수시 출입자로 구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마 좀 두 가지를 아마 정의를 좀 내리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마 용어 정의라기보다도 이제 이건 아마 이제 그 원자력안전법에 나와 있는 법규사항이기도 한데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 법 91조 1을 보게 되면 방사선 장애방지 조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방사선 장애방지 조치. 즉 뭐냐면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작업 종사자 내지는 수시 출입자에 대한 어떤 그 장애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방사선량 및 방사선 오염 측정을 반드시 수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측정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방사선 자체는 우리 오감으로 감지가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측정기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값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 관리가 반드시 돼줘야 된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작업 종사자나 수시 출입자에 대한 건강 진단을 통해서 그 계속된 작업 환경에서 작업에 무리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줘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피폭 관리를 반드시 해서 주로 아마 이제 뭐 일일 측정 관리도 하겠지만 뭐 월별 3개월 또 연간 누적 선량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장애방지 조치도 아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항은 작업 종사자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을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법 92조에 나와 있는 장애방지 조치 및 보고예요. 즉 뭐냐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자력 관계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관에 계신 대표자분이 이제 원자력 관계 사업자인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1호, 2호, 3호 이 화면을 보시는 것 마냥 이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체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원자력 안전위원회 갖고 얘기합니다. 국가기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뭐 대부분 아마 방사선관리구역도 화재에 대한 예외 구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사선 물질이 그 위험이 발생하거나 또 발생 염려가 있을 때에도 신고를 해줘야 될 거, 보고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뭐냐면 이제 그 장애가 발생할 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지체 없이 바로 국가기관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이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14조의 방사선 물질 등 또는 발생장치의 양도양수 제한 규정입니다. 양도양수 좀 생소하죠, 그죠? 이게 한자 미로 보면 양도라는 것은 내가 남을 주는 거죠, 그죠?
양수라는 건 반대로 이제 받는 사람. 이게 주고받고 하는 양도양수란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이 방사선 물질 등 표현한 건 주로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방사선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또는 엑스레이 발생 장치를 얘기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고받을 때는 함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쭉 나와 있지만 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절대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반대로 의미가 뭐냐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호서부터 밑에 쭉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내용들 이거 이외에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원자력 관계 사업자 국가기관의 방사선 물질 또는 이제 엑스레이를 허가나 신고, 그죠? 신고라는 기관끼리가 서로 양도양수 가능한데 또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받는 기관이 방사선 물질 등을 받는 기관이 또한 허가나 신고증상에서 그런 방사선 물질들, 즉 RI나 RG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도 또한 사전에 확인한 다음에 주고받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원자력 안전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양수 제한법을 위반하게 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2조입니다. 법을 지금 몇 가지 다룬 이유가 사실 평상시에 작업 종사자분들 또는 수시 출입자분들이 이런 법규를 접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좀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저런 법이 있구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7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도난 등의 신고예요. 도난 등의 신고. 뭐 도난 등이라면 그 분실이라든가 분실도 포함된 거죠. 그죠? 사고도 포함된 거고 잊어버린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당되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는 뭐냐면 맨 앞에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그죠? 도난 등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내용을 바로 이제 국가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뭐 소면 보고도 할 수 있고 유선상 우선 급하니까 유선상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이제 국가기관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이 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된 거죠. 의뢰를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좀 현장 점검을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도난 등에 대한 조치사항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 내용보다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는 게 좀 이해가 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면 주로 이제 이 신고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데는 이제 도난, 분실, 화재 또 그 밖의 사고도 얘기합니다. 사실 도난 건보다는 그동안에 우리의 경험 문제로 볼 때 보게 되면 주로 분실 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분실, 화재 건. 소위 이제 방사선 물질을 좀 적정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관리 소홀로 인한 이런 방사선 물질 또는 엑스레이를 분실을 하는 경우 어디 가니 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이제 간혹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신고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데는 뭐냐면 이제 구도 보고가 1시간 과거는 1시간이었거든요. 1시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즉시로 됐습니다. 즉시. 1시간 이내 보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즉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즉시란 개념이 사실은 좀 논란거리가 많잖아요. 1초를 얘기하느냐, 2초를 얘기하느냐, 그죠? 이런 다툼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바로 뭐냐면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해석입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안전기술에서 뭐냐면 즉 30분 이내를 보고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그런 구도 보고에 준하는 도난 등의 신고가 이제 이행 마쳤다고 지금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안전 운영 또한 방사선 장애 방어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30분 이내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행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도난 등의 신고 규정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물질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미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방사물 찾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도난 등의 신고가 즉시로 바뀐 취지가 뭐냐면 모든 사건, 사고는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초기에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보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전에 이러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사선 물질과 엑스레이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또 실시간으로 어렵겠지만 최소한 어떤 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말
그러니까 주말 내지는 아니면 월별로다가 이런 여러분 갖고 있는 방사선 물질과 엑스레이에 대해서 그 소재 파악도 좀 하시고 그 허가증 또는 신고 증상이 그 장소가 변경이 된다 안 된다도 지속적으로 아마 그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법규사항을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어요.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 이 59조의 2항만 제가 이 카피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아마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를 갖고 얘기합니다. 투과검사 분야가 되게 보면 이제 그 발주처에 대한 협력사들 주로 이제 그 투과검사 분야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배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 굉장히 그 현장에 방사물질이 이동해서 현장 검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가 바로 뭐냐면 그 협력사에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발주자는 제공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 규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전용의 작업장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가의 원전안전위원회는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 조항을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스템이 또 환경이 제공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 근무하는 작업 종사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 그 다음에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 공안일이기도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반드시 육안으로 봐서 판단해서 안 되고 반드시 모니터링 측정을 통해서 선량률 확인도 하고 개인 선례 착용 반드시 착용을 통해서 일일 보고도 하고 일일 확인도 하고 월별 피폭량 또 연간 피폭량 소위 작업 종사자 유효 전량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그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발주처나 또는 협력사 회사에 근무하는